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야, 배고파라. 교식이 또 셀카 올렸다. 이 먹어 이거. 여드름. 와. 여드름 그냥 이게 쳐야겠네. 사람 얼굴에 빨리 따지러 가자. 먹으면 아이, 따지러 가자. 그래도 놀러 가야지, 마. 졸리니까. 시험이 끝나고 찾아온 황금 연휴, 상민과 준목은 만나서 놀기로 했습니다. 아직 5월 초지만 날씨는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네요. 아무래도 친구가 SNS에 셀카를 올려나 봅니다. 놀리기도 할 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는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는 준목. 놀란 상민이 가서 깨우려 노력하지만 결국 준목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친구와 잘 놀고 멀쩡하던 준목이 갑자기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오염된 하천의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논산의 한 공장에서 폐수를 하천에 몰래 버린다며 주민들이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든 각 종별로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천이 시커멓게 물들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인류의 물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천의 오염 또한 심각해졌는데요. 이 하천에서 자란 물고기 또한 그 오염의 영향을 받아 체내의 오염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승탈출 넘버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게 좀 알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게 좀 알고 싶다의 주요 시간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환경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멀리 떨어진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제가 직접 길거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길거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시민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오고 있죠.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방금 전 사례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전문가분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순대학교 환경학과 정석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죠. 방금 전 영상은 보셨습니까? 예,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럼 정석호 박사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서 있는 많은 양의 물건들을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사람들이 다 쓰고 나면 이제 전부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쓰레기들이 가정에서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운반되었을 때 소화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토양이나 대기가 오염돼서 변질되어 버리는 사례를 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을 텐데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목을 해서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제 그걸 통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함께 보시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토양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므로 매립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쓰레기 발생 정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쓰레기 매립 처리 현황을 봤을 때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재활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면에서 봤을 때 2016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무려 2100만 대나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 교통수단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서 우리나라부터라도 먼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몸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관련 시스템 개발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쓰레기 매립 비율도 많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불법 매립이나 투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겠지요.
또한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알려지지 않은 악행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5번째 해결 방안은 이런 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알고자 하는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노력 없이는 허무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상충대학교 교수 정석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영상과 방금 전에 박사님의 설명에서 보셨다시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좀 알고 싶다의 주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